안녕하십니까. 박진영의 마키아벨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손님은 변희재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날씨가 좀 풀렸죠? 오늘은 좀 풀린 것 같아요. 네네. 예. 근데 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네. 자, 오늘 또 저희가 또 윤석열 이야기로 또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중대선거구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정황상 중대선거구제를 의미 있게 담아서 이야기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게 좀 또 파장이 세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를요, 제가 아마 여기 마키아벨리에서 제가 내각제 개헌 얘기를 하면서 네네. 이 사람들 지금 내각제를 자꾸 이제 시도를 한다. 네네. 그 시도를 한다는 사람이 저 김한길 네네네. 위원장하고 저 민주당에서는 이제 뭐 박지원 씨라든지 네네. 이른바 원로 개파 보스들. 중대선거구제는 내각제하고 연동이 되는 문제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냥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은 내각제란 제도가 잘못된 게 아니라 추진하는 세력들의 그 의도가 불순해서 그렇다는 거죠. 네네. 그럼 이 중대선거구제도 마찬가지예요. 음. 이 제도가 무슨 정말 잘못된 거냐? 아니죠. 문제는 추진하는 시기와 이 동기, 목적이 불순해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검토는 해볼 수 있어요, 충분히. 네네. 근데 다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얘기를 꺼낸 거는 김한길 씨한테 보고받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네. 그랬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로 바꿨을 때 최대 메리트는 정권 심판을 피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퇴임 후의 안전판. 예. 이게 소선거구제는 지난 총선 때 네네. 민주당하고 그 당시 자유한국당이 6%인가 7%밖에 차이가 안 났는데 정당 지지율은 네네. 의석수가 거의 100석 차이가 났죠. 네네. 그러면 지금 민주당하고 국힘당이 엎치락 뒤치락 하지만 네네. 정권을 심판할 거냐 유지할 거냐 해보면요 거의 더블 스코어예요. 이번 총선에 가게 되면은 총선에서 이게 정권 심판 선거가 돼버리면요. 네. 지난번 선거 때 5, 6% 차이 가지고 100석인데 네. 만약에 이게 10% 이상 차이 나버리면요. 끝장나는 수가 있거든요. 충청 수도권에서 한 석도 못 얻는 수가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은 뭐 6, 70석 나올 수가 있으니까. 과거에 18대 때 민주당이 비례까지 해서 81석 얻었거든요. 가장 적게 얻은 각자 어렸을 때.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소선거구제가 그게 문제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중선거구제로 가게 되면은 이제 그런 참패는 안 나오고 네네. 반대로 이 완전히 중대선거구제 도농복합이 아니라 전체를 이제 중대선거구제 하게 되면은 현실적으로 과반 이상은 또 못 얻어요. 그럴 수 있죠. 예, 이 제도 특성상. 그러니까 네. 적당히 한 100석에서 130석 왔다 갔다 하니까 네네. 정권 심판은 사라지는 거죠. 만약에 김한길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꼬셨다 그러면은 네. 총선은 정권 심판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고 네. 안전하게 퇴임까지 보장됩니다. 이렇게 해서 설득할 수가 있죠. 네.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 내부하고는 조율되지는 않았던 것 같죠, 그죠? 이게 워낙에 지역마다 뭐 네. 다 이해관계가 달라서 네. 국힘당이든 민주당이든 한 3, 4, 5선에 좀 개파 보스나 원로급들은 대부분 찬성하고 있고 네. 좀 이제 이 지역에 따지면은 국힘당 같은 경우는 이제 영남권은 반대하고 수도권은 찬성하고 민주당은 정반대예요. 이제 수도권이 반대죠. 이제 찬성하고 네. 이제 뭐 호남권 반대 이래서 네. 이걸 중론을 모으는 건 쉽지 않은데 네. 일단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양당의 이른바 개파 보스들하고는 얘기가 될 테니까 그걸 아마 김한길 씨가 작업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이 정도면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유불리를 따져보면은 국민의힘에게 유리하겠죠, 그죠? 아니 잘못하면은 정권 심판으로 끝장나는 수가 있는데 그것만 무력화되는 것만 해도 엄청난 이득을 얻는 거죠. 윤석열과 국힘당 같은 경우는.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내에서 어쨌든 이걸 던짐으로 인해서 좀 분열이 생겼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일단 지금 박지원 씨가 엄청 세게 환영하게 나왔고 조홍천. 그러니까 민주당은 수도권 이른바 좀 친명계라는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네네. 그리고 원로와 이른바 뭐 비명계라 그러나 뭐 수박이라 그러나 그쪽에서는 찬성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개파 갈등의 소지가 있죠, 이 문제가. 그럼 윤석열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잘 던졌네요. 거기까지만은 성공했다고 보는 거죠. 예, 네. 거기까지만 가도. 이게 실제 현실 안 돼도 민주당은 흔들 수 있고 전국에 지금 이 심판받을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요거 좀 수락시키는 것만 해도 성공했다고 보겠죠. 결국은 민주당이 반응을 하지 말았어야 됐네요. 근데 이게
예를 들면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이 너무 안 나와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지지율에 비해서 대통령 지지율이 1년 차인데 지금 30%대를 헤매고 있는데 네네. 그러면은 최소한 국힘당을 안정적으로 10% 이상을 이기고 있어야 되는데 네네. 뭐 조사에 따라서 뭐 지는 것도 많이 나오거든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민주당 상황이 10%에서 20%를 이기고 있다 국힘당에 일거에 거절했을 겁니다 이거. 네. 근데 비슷비슷하니까. 네네. 또 민주당 상황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1년 뒤가 불투명하니까 야 그냥 차라리 민주당도 좀 안전하게 대승은 못하지만은 그냥 유지하는 정도로 가볼까. 네. 그리고 이제 중진 같은 경우는 자기들 지명도 가지고 뭐 어느 지역구 나와도 뭐 3위 안에 들지 않겠냐. 뭐 대표적으로 박지원 씨 같은 경우는 목포에서 나오면 뭐 3위 안에 들지 않겠냐 이거 자기 생각에는. 그러니까 민주당도 딱 자르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오랫동안 중대선거구제 이야기를 꺼내왔었거든요. 아니 김한길 씨가 원래 민주당에 있었잖아요. 이분 그때부터 꺼냈어요. 그 얘기를. 그때 또 있었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이제 나왔던 이야기다 보니까 이게 단칼에 자르기는 이제 쉽지 않을 겁니다. 사실은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언급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게 통합의 정치를 이야기하고 대립 정치 완화를 이야기했는데 지금 대립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이 본인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지금 나와 있는 정권의 모든 문제는 선거구제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좌우 대립 문제 같은 경우도 전혀 관계가 없고 본인이 영수회담 하자고 그렇죠. 이재명 대표가 8번을 이야기했는데 안 받아주고 있는 본인이 똑바로 하면 되는 문제를 선거구로 돌렸기 때문에 이거 완전히 이거 정치 공학이죠. 이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윤석열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막 호응하는 척 하거든요. 이 중진들이 지금 환호를 하니까 중진 같은 경우 환호하고 또 이제 우리나라의 검은 보물 전통 재래 흑돼지. 한 번 맛을 본 사람이라면 다른 돼지고기를 못 먹을 정도로 맛이 뛰어난 전통 흑돼지. 2015년 우리 땅 흑돼지 복원에 성공해 피그 패밀리의 우리 흑돈 출시. 국민의 건강을 위해 전통의 맛을 담고 있는 무항생제로 자란 우리 흑돈이 스픽스에서 지혜로운 소비자를 만납니다. 소중한 사람에게 드리는 특별한 선물 우리 흑돈. 셀럽이 검증하고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우리 흑돈 선물 세트 스픽스몰에서 확인해보세요. 당의 비주류들이 또 환영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유승민 의원이 엄청 환영하고 나왔는데 유승민은 당 깨고 나갈 수도 있다. 당 깨고 나갔을 때 이게 이제 충분히 승산이 있으니까. 예를 들면 유승민 의원이 서울에 민주당 강세 지역에 나온다. 그럼 설사 2명을 뽑는다 그래도 민주당과 유승민과 국힘당이 3파전 벌려서 그 안에 유승민이 국힘당을 이겨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승민 입장에서는 이제 비주류들, 공천 못 받을 사람들은 독자적으로 무소속 나가든지 신당 창당할 때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으니까 아마 모든 당의 비주류는 다 찬성할 거예요. 이거는. 거기다 또 이제 소수 정당, 정의당 당연히 찬성하고. 당연히 찬성하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한번 해봐야 돼요. 예를 들자면 지금 국민의힘 지지도가 한 30한 4, 5%,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도 한 30%대 초반. 근데 이게 실제로 선거에 들어가서도 그 정도 나온다 그러면은 3당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지금 그 변 대표님 보시기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 나오는 게 실제 저만큼 여론조사에 나오는 만큼에 있다고 보세요? 저는 그보다 낫다고 보세요? 미국계에서의 모닝 컨설트가 맞다고 봐요. 지금 오른 게 원래 한 17%에서 22% 오른 거. 그 수준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미국계 회사는 20개국의 여론조사를 하는데 미국이든 일본이든 다 똑같아. 한국만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여론조사가 왜 왜곡됐냐면은 특히 저 국힘당은 여론조사로 공천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모든 정치인이 여론조사 부대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완전 왜곡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실제로 보수 신당의 가능성이 존재하네요. 존재하죠. 제도가 바뀐다면. 그리고 어차피 국힘당의 지지율이 분명히 윤석열 지지율 자체가 워낙 바닥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지금 이번에 박 대통령 쪽에 워낙에 많은 사면 복권을 시켜줘서 총선 다 준비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중대선거구제라고 하면은 TK 기반 신당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죠. 지금 이제 예를 들자 보면 이제 PK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PK에서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지금 TK보다 더 떨어졌다는 얘기 들었는데. PK에서 엄청나게 떨어졌는데 민주당 지지도는 안 올라. 그러면 이게 윤석열을 안 찍고 윤석열을 싫어하는데 민주당도 안 찍고 그런 경우에 PK 같은 경우에 과거에 있었던 뭐 친박연대라든가 그런 뭐 보수 신당의 흐름. 영권 신당 이제 개념인데
그 당시 이제 2008년 총선 때죠. 네네. 이명박 정권 때. 네네. 그때 민주당이 죽을 쓸 때. 네네. 80석밖에 안 나올 때. 네. 친박연대하고 친박무소연대가 아마 20석 이상 얻었을 거예요. 근데 네. 그때도 대구에서 많이 당선된 게 아니고 PK에서 당선이 많이 됐어요. PK에서 그때 김무성도 당선됐었고 맞아요. 네네. 네, 네. 그랬었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좀 안 그래도 좀 양당이다 흐느적거리니까 네네. 제3신당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런 제도가 들어오면은 폭발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지금 양당제의 표단이 그거거든요. 네네. 양당제로 하니까 그냥 서로 미워하면서 서로 그냥 덜 미운 놈 찍다 보니까 이게 하향평준화 됐는데 양당제에서의 제3신당이 폭발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네. 중대선거구제의 장점은 하나의 새로운 세력이 확 쓸어버릴 수 있는 그게 85년도에 이른바 진보에서 아주 유명한 그 신민당 황성 열풍이 신민당 열풍이 그때가 중선거구제였어요. 그렇죠. 그때가 2위까지 당선돼가지고 실제로 거의 민정당이 1등하는데 신민당이 그 어용 야당이 민한당을 깨버려가지고 돌풍 일으켰거든요. 네네. 그때도 만약에 소선거였으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네. 지금 변 대표님이 보시기에 이 신당의 가능성이 보수 신당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아니면 민주당 계열의 신당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근데 원래 이제 범민주당 계열은 늘 있었기 때문에 네. 정의당도 있고 지금 뭐 기본소득당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그런 위성군이 있어서 그러는데 지금 보수는 원래 가끔가다 친박 쪽에서 나오는 거 말고는 한 번도 없었어요. 우리 공화당 있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의석이 하나도 없었고 네네. 의석을 가져서 영향을 끼쳤던 것은 친박연대 쪽.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움직였을 때만 이제 가능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뭐 움직여요 이건 누가 봐도. 누가 봐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영남권 보수신당 출몰이 더 가능성이 높다 보죠. 그러면은 이 영남권 보수신당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친박 분들인데 지금 이제 사면을 해줬단 말이에요. 사면을 해줬지만은 이분들이 국민의힘에 다시 들어온다고 해서 공천을 준다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계시는 거네요. 공천 가지고 사실은 안 그래도 싸움이 날 판한데 싸움이 나는 과정에서 분당에서 이제 신당을 만들 명분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네. 이거는 중대선거구가 아니어도 지금 벌어질 사안인데 중대선거구가 되면은 너무나 편하게 네. 편하게 신당 창당을 준비할 수 있겠죠. 이거. 그러면은 윤석열 세력과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이 박근혜 세력이라든가 또는 이제 반윤 비윤 세력들이 관계가 적대적 관계가 될까요? 아니면은 적절한 수준의 이제 이 견제와 경쟁 관계가 될까요? 뭐 예를 들자면 연대라든가 뭐 연정이라든가. 그러니까 이게 이 윤석열 정권의 하나의 모순된 문제인데 네. 아까 말한 대로 중대선거구제가 되면은 과반은 포기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럼 과반을 포기하면 연립정권을 만들어야 되는 건데 연립정권 만드는 데는 원래 저쪽 윤석열 입장에서는 저쪽 민주당과 연립을 하면 안 되고 네네. 이념 성향이 비슷한서 연립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나올 예상되는 데가 이제 친박 신당 아니면은 유승민 신당이나 네. 최대집 신당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하고 어떻게 보면 원수지간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원수지간이 없죠. 네네. 지금 정의당 민주당이 안 좋은다 그래도 원수까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시절 때도 원수까지는 아니었어요. 네. 서로 경쟁 관계였는데 네. 지금 박근혜 신당, 유승민 신당, 최대집 신당은 세 당 모두 윤석열의 끝장을 내야 된다는 사람들이어서 이걸 내가 제일 궁금한 게 사실은 김한길 씨가 이거 알려줬을까? 아마 그 윤석열 대통령은 모르고 그냥 대충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대충 이제 좋은 것만 얘기해서 그런데 네. 만약에 이게 해서 영남권이 무너지면요 윤석열 정권은 끝나요.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에서 윤석열이 제일 오케이한 거는 정권 심판을 피해간다는 장점이 하나 있는데 정권 심판은 민주당에서 피해가는 건데 문제는 같은 보수 내에서의 영남권에서 심판받으면 그냥 무너지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중대선거구제가 되면은 윤석열 탄핵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전혀 이제 웬만한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중대선거구제에서는 정권 심판이 불가능한데 네네. 워낙 특수한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이 보수 인사 200명을 잡아넣은 사람이 일로 와서 했기 때문에 같은 다당제가 됐을 때 그 다당제가 한 팀이 아니라 네네. 원수가 들어온다는 게 문제인 거죠. 같은 보수지만 같은 원수지간이라는 거죠. 네. 오히려 민주당이야말로 윤석열과 원수지간이 아니죠. 이 같은 보수에서 원수가 더 많죠. 지금 현재 괴롭히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근데 그러면 가면 몇 명 같습니까? 야, 우리 변희재 대표님 시각은 민주당 시각하고 다른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늘 참신합니다. 들을 때마다. 아니 저는 오른쪽에서 보니까 이 오른쪽에서 안 보일 거 아닙니까? 민주당. 그렇죠. 오른쪽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쪽 사람들을 다 석방시켜줬어요. 네네.
그럼 과연 그 박근혜 쪽 사람들 감옥을 다 한 최소한 그쪽에서 60명 갔다 왔는데 네. 윤석열에게 고맙다 생각할까? 박근혜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저도 이 지점에서 확 와닿더라고. 예를 들면 이제 검사들이다 보니까 하도 네. 많은 사람을 감옥 보내고 하다 보니까 뭐 죄인도 보냈겠죠. 그 중에는. 그럼 죄인을 뭐 석방시켜주면 고맙다고 하겠지. 근데 이명박이건 박근혜 쪽은 죄를 인정한 적이 없는데 네네. 이 사람들이 고마워하겠냔 말이에요. 네. 칼을 갈고 있죠. 뭐. 칼을 갈죠. 특히 이제 제가 이번에 보니까 대통령실하고 정부 국가안보실 감사원 등 주요 부처에 업무 추진비 공개를 안 했더라고. 이제 기가 차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국정원, 청와대 특활비 문제로 뭐 그것만 갖고 한 10명 감옥 보냈어요. 그렇죠. 국정원장 김기춘, 3명에 뭐 최경환 특활비 등에서 갖고 박 대통령도 3년 받았고 네네. 뭐 기조실장 국정원 다 감옥 보냈는데 본인들은 본인들 업무 추진비 공개를 안 해. 아이고 그 사람들이 뭐 참 고마워하겠습니다. 풀어줬다고 그래서 이 참 신박하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사면에서 풀어주면은 고마워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언론들도 해석을 내버리는데 우리 변희재 대표님은 감옥 보낸 사람이 풀어준다고 해서 고마워할까? 이런 이제 죄를 인정 안 하는데 이 딱 이야기 저도 와닿더라고요, 굉장히. 이번에 권성동 씨가 네네. 이명박을 만나러 가서 네. 바로 이제 다음 날 출마를 포기했는데 장제원하고 김기현하고 연대를 만들어서 네. 윤석열 측근이 심평까지 가가지고 막 하고 네네. 여기에 대해서 속이 상한 거야 권성동이 분명히. 이명박을 만나러 가서 다음 날 딱 던지고 와버렸는데 네. 무슨 얘기했겠습니까? 이명박과 권성동이? 아유 우리 윤석열 대통령 잘 모시자 이런 얘기했겠습니까? 스타일 봤을 때. 친이명박계라는 게 절대 아군이 아니에요. 친박은 말할 것도 없고. 권성동은 윤석열한테 신세진 게 없어요. 자기가 오히려 자기가 이제 헌신했다 최초로 생각을 헌신했지. 네. 근데 그건 원래부터 이 대통령을 만든 사람과 대통령이 된 사람들은 다 생각이 달라. 만든 사람은 내가 이제 해줬다고 생각하고 대통령 된 사람은 너는 나를 만들 기회를 줬다 해가지고 여기서 맨날 싸움 많이 벌어지는데 근데 이제 그걸 조정하는 거는 대통령 한 번 만드는데 최소 10년을 움직입니다. 그럼 10년 동안 그래도 한 몇천 명이 하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은 그 기간이 너무 짧았다는 게 문제고요. 1년도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럼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그게? 노무현 정권 때 천정배 의원 생각나네. 천정배 의원이 최초로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던 현역 국회의원이에요. 근데 그걸 해놓고 본인이 이제 정권의 넘버 2라고 착각을 했던 거야.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한번 시켜주면 끝 이렇게 생각했는데 거기서부터 갈등이 생겨가지고 천정배 의원이 왜 나를 이렇게 중요해 주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갈등이 많았거든요. 그게 이제 천정배 씨뿐 아니라 천신정 전체가 다 이제 전체가, 정권에 이제 자기가 1등 공신인 줄 알았는데 뭐 보니까 또 뒤에 뭐 노무현 측근 있지 이게 이광재 안희정도 있지. 그건 항상 그래서 그런 극단적인 사례들이 윤석열 정권에서 더 많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도 노 대통령마도 한 8, 7년으로 따지면 한 15년 준비한 사람이잖아요. 아, 그렇죠. 한 15년 된 식구들이 있는 거고. 15년 동안 이제 동지를 기업한 사람인데 윤석열은 1년도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어떠한 동지적 신뢰 관계가 없어서 다 비즈니스 관계 아닙니까? 칼부림 날 수 있죠. 그 노무현 대통령은 생각해보면 자기 도왔던 분들 다 챙겨줬어요. 정동영 통일부 장관 시켰지, 그다음에 천정배 법무부 장관 시켰지, 김근태 의원 크게 도와주진 않았지만 이제 이 보건복지부 장관 시켰지. 다 시켜줬어요 또. 대충 이제 한 10년 준비하면 서열이 정해지니까. 근데 윤석열 쪽은 지금 서열이 잘 안 보이잖아요. 일단 뭐 김건희 서열이 제일 높고. 그러니까 그 장제원하고 권성동 누가 서열인지 몰랐는데 서열이 갑자기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럼 권성동이 인정하냐고요, 그거는. 이런 것도 이제 변수여서 중대선거구제가 심판을 피한다 했었을 때 야당의 심판을 피하는데 친이 구태타가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그 저는 사실 이게 개인적으로 뭐 중대선거구를 선호합니다만은 지금에서 민주당이 해야 될 상황들은 역으로 개헌까지 걸어가지고 윤석열 임기 단축 이런 것까지 걸어서 세 개 던지고 터뜨려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일단은 윤석열은 그걸 밝혀야 되는 게 도농복합이 아니라 전체 중대선거구제면 하여튼 과반은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럼 대통령제라는 건 미국에서 이제 나온 건데 미국은 대통령 선거와 상하 선거를 같이 하기 때문에 대통령 출발할 때는 무조건 과반은 먹고 갑니다. 거의 100% 먹고 가죠. 나중에 중간 선거 때 바뀔 때 있지만은. 그렇죠. 그러면은 선거를 하기 전부터 과반을 포기한다는 얘기는 대통령제를 포기한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원집정제나 내각제로 갈 거냐 여기까지 답을 해줘야 돼요. 중대선거 이제 본인의 권력을 이게 이제 개헌한 부칙 조항에 대통령 임기라든가 이런 게 걸려 있거든요. 거기에서 그럼 내 임기는 단축하겠다라든가
뭐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임기 전에 연립 정권을 한다 했었을 때는 지분 나눠먹기를 해야 되는데 나눠먹기 하면 내각제 요소가 들어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원집정제 정도로 갈 건지 안 건지부터 얘기를 하고 그럼 당신은 이제 이원집정제 되면은 대통령의 권한을 줄 거 아닙니까? 뭐 할 건지 거기까지 얘기를 해줘야지 중대선거구제 문제를 해볼 수가 있어요. 검찰총장 하면 되지 뭐 대통령 겸직하는 거죠. 지금 현재 제가 보는 저 원로급들의 이원집정제는 윤석열은 술이나 마시게 하고 박지원, 이재호, 뭐 김무성 등이 총리 나눠 먹겠다 이거거든요. 김한길까지 포함해서 여기 대해서 윤석열이 동의하냐 이거예요. 동의할 것 같은데. 동의를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동의할 것 같은데. 제가 이 부분 중대선거구제하고 내각제는 원래 그 노땅들의 로망인데 왜 다 안 됐냐? 현직 대통령이 권력을 내놓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럼 박근혜고 이명박이고 문재인이고 미쳤냐 이거예요. 자기가 대통령 됐는데 왜 내놔? 근데 윤석열이라면은 술만 먹여주면 내놓을 것 같다 그랬는데 아니 실제로 중대선거구제 말을 꺼냈으니까 시발이 걸린 거거든요. 그럼 두 번째로 누가 반대하냐 하면 차기 대권 주자가 반대하는데 지금 차기 대권 주자가 없는 상태에서 국민의힘은 없어. 유일하게 이제 저 이재명 대표는 그냥 수사로 올가나 버렸고 국힘당은 쓸어버렸고 그럼 이거를 막을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지금.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은 현실 가능성이 높은 상태죠 현재로서. 홍준표 아무 말도 못 하고 있고. 요쪽 국민의힘 요쪽에서는 그냥 이제 나눠 먹는 걸로 대충 얘기가 된 거예요. 홍준표 같은 경우도 지금 자기가 대권 주자 와서 한동훈한테도 밀리는데. 그냥 지역의 맹주로 먹고 뭐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정리가 됐다고 봐야 돼요. 총리는 한번 하고. 자기도 나눠 먹으면 되는 거죠. 자기도 원로급인데 뭐. 한 3개월씩 총리하면서. 그러면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제일 반대해야 될 사람은 현재 지지율 1위인 한동훈이어야 되죠. 반대할 수도 있겠죠. 한동훈은 어차피 윤석열 이너서클에서 이제 쫓겨났기 때문에 뭐 한동훈 반대할 수 있겠죠. 이번에 그 한동훈도 사실은 전당대회 생각이 있었겠죠. 너무 빨리 포기를 하는 거 보고 한동훈이 좀 마음이 좀 안 좋았겠다 싶었더니 역시 그 다음부터 막 적의 정치를 하는 거 보니까 아 윤석열과 한동훈은 완전 끝났구나 이거. 지금 한동훈이 하는 행태는 이거 과도한 거예요. 막 나가요 지금. 막 나가는 거예요. 이거 지금 사실 정치적 중립 관련해서 걸어도 될 정도인 것 같아요. 공무원이 저러면 안 되거든. 지금 탄핵시켜도 될 정도로. 한동훈 이제 윤석열 쪽에서 이제 눈밖에 났기 때문에 자기 정치에서 자기 세력 모은다고 막 나가니까 예를 들면 한동훈은 지금 이 부분은 반대할 수도 있겠죠. 지금 국민의힘 내의 의원들도 한동훈 장관 별로 안 좋아하죠. 이번에 노웅래 체포 동의안 부결이 조홍천 얘기는 한 30표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은 아니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오면은 법무장관은 읽으면 되는데 자기가 수사한 게 아니잖아요. 이거 마치 자기가 하는 것처럼 자기 정치를 했어요. 체포 동의안을 읽는데 자기 명예를 얘기하고 이러면은 국힘당에서 한동훈 견제하는 세력이 동의 못 해주죠, 당연히. 사실 이거 헌법적인 부분에서의 행정부의 장관이 입법부를 무시하는 행위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법률적으로 따져보면은 애매합니다만은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대해서 논쟁거리가 될 겁니다. 제일 큰 문제는 한동훈은 지금 현재 검사 신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정. 그럼 수사 개입이잖아. 법무행정인데 왜 실무 검사가 수사한 걸 들고 와서 자기가 수사의 장인 것처럼 마치 범인을 신문하듯이 하냔 말이에요, 이거는. 수사 기밀 유출이라든가 또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 개입, 개별 수사에 대한 개입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죠. 자기들이 맨날 많이 걸었던 뭐 직권남용 같은 거는 뭐 걸려고 하면 다 걸 수가 있으니까. 한동훈은 지금 자기가 수많은 사람들 직권남용 잡아놨거든요. 한동훈은 지금 매일매일 직권남용이에요, 매일매일. 직권남용의 가능성이 있네, 실제로. 자, 그러면은 이게 결국은 변희재 대표님 보시기에는 선거구제 개편은 안 되는 거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진짜 믿을 수 있는 한우. 한우 거세우의 최고 풍미와 육질. 높은 산 깊은 골. 청정 자연에서 자란 천혜의 선물. 셀럽이 맛으로 검증한 뒤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소중한 분을 위한 귀한 선물. 명절 특별 선물 세트. 스픽스몰에서. 맛있고 좋은 한우. 아니 1차로 이거는 민주당은 이건 막아야 돼요. 왜냐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여론이 워낙 안 좋으니까
자기들이 똑바로만 하면은 200석 이상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게 자신감이 있으면은 우리가 200석으로 총선에서 윤석열 끝장내겠다고 나가는 게 정상인데 네. 자신감이 없는 것 같아. 민주당 전반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럼 민주당이 이제 뒤로 물러서고 야합을 해버리면은 되는 거죠, 이거는. 그런 가능성은 없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냥 대충 이런 식으로 가면은 아예 그냥 초장에 딱 반대 안 하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저는 될 수 있다고 봐요. 이거. 지금 이제 민주당 그 수도권 의원들이 대다수가 이제 소선거구제 하에서 뭐 많이 당선됐잖아요. 극단적으로 많이 당선된 상황이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중대선거구제 하는 거를 거기가 이제 최대 문제죠. 너무 쪽수가 많으니까 거기가 한 100석 되나요, 거기가? 100석은 안 돼도 한 80석 이상 될 거예요. 90석 가까이 90석 가까이 될 겁니다. 수도권. 그러면 이제 그게 지역구가 겹치기 시작하면 이제 골치 아파지니까. 네. 근데 그 90석이라는 사람들 중에서 초선도 너무 많고 왜냐면 오합지졸일 수가 있어가지고 위에서 잘 컨트롤해버리면은 그냥 쭉 갔을 때 만약에 민주당이 이걸 안 막고 막지 못하고 그냥 어영부영하다가 중대선거에 가게 되면은 아까 말한 대로 제3의 세력한테 심판당할 수 있어요, 양당 모두. 마치 신민당 때 85년도 네. 신민당 때처럼. 지금 현재 어쨌든 제1의 가치는 윤석열 심판인데. 그럼 지금 변희재 대표님은 지금 그 민주당을 과거에 민한당처럼 보고 계신다는 지금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 풀면은 지금 정의당이 민한당처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잘못 풀기 시작하면은 민한당 짱 나는 거죠. 이거. 왜 이거를 가는 과정에서 윤석열 심판은 뒤로 물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 협의하는데 최소 6개월 걸릴걸요? 4월까지 어림도 없을걸요, 이거? 그렇죠. 근데 지금도 사실은 뭐 민주당이 뭐 장외 집회를 한다거나 윤석열 탄핵이나 퇴진은 이야기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한 6개월 정도를 끌면서 서로 이거 논의하기 시작하면요. 거의 원팀이 돼버려요, 원팀 이거. 논의하다가. 그럼 이제 민주당발의 정권 심판론이 이제 상당히 목소리가 작아지면서 그럼 이제 국민이 원하는 거와 다르게 가게 되는 거죠. 지금 사실은 이걸 이슈화 만드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죠. 지금은 금방 우리가 이제 이야기 나누는 것처럼 이 무인기가 용산 들어왔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떤 방법이든 간에 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농단이라는 그런 키워드를 만들어내야 될 시기 아닌가요? 가장 좋은 방법은 윤석열 정권 심판이 1순위이기 때문에 이런 거 안 하겠다. 심판한 다음에 하겠다, 논의를.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야당으로서는. 근데 이미 그렇게 안 하는 걸 봤을 때는 논의는 할 것 같아요. 글쎄요. 하여튼 뭐 그거는 뭐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만은 한편으로 보면 이제 저희가 이야기하는 게 이게 이제 게임의 법칙처럼 되다 보니까 이 민주당의 이 대응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실제로 이 대립 정치 완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거구제 개편은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비례제를 확대를 하든지 뭐 그런 다양성은 사실 필요한 거잖아요. 박근혜 신당도 지금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저는 그건 100%라고 봐요. 예. 그분이 할 줄 아는 게 정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탄핵 문제라는 것들을 저 같은 경우는 태블릿 진실을 파헤치는 진실투쟁을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진실투쟁을 해본 적이 없고 자기 명예회복을 늘 선거로 푸는 사람이거든요. 지금 사면이 됐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출마도 가능하죠. 측근까지 다 복권시켜줬기 때문에 인력도 충분하고. 그러니까 이분을 잘 보세요. 이분이 정계에 데뷔한 이유가 YS 정권 때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이 폄하됐다 그래가지고 정치권에 데뷔했는데 이상하지 않아요?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이 폄훼되면은 자기 재단을 통해서 박정희 업적을 알리는 범국민운동을 하면 되는데 정계에 들어왔어요. 정계. 그렇지. 그러고 뭐 자기가 대통령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 뭐 미화라든가 찬양 이런 거 별로 없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별로 안 했어. 정계에 들어와서 본인이 권력을 잡는 게 박정희 대통령의 명예회복이라고 생각하니까 선거를 이기려다 보니까 오히려 박정희 대통령이 말을 하면 안 되고 심지어 대선 나왔을 때는 박정희 대통령의 기반을 만든 5.16에 대해 사과를 하고 오히려 진실의 의미에서는 더 흠집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진실투쟁보다는 권력투쟁 쪽으로 가 있는 사람이에요. 일단 선거만 이기면은 된다. 그래서 근데 효과는 있다는 게 이승만 박정희를 이제 보수에서는 가치로 두면 땐 이승만을 더 위로 두는데도 현실적인 권력이나 물질적인 게 박정희하고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되죠. 비교가 안 돼. 그걸 박근혜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떠한 무슨 뭐 업적을 평가한다 했을 때 이승만 쪽이랑 박정희 쪽은 10대 1이에요. 10대 1.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권력만 잡고 있으면은 박정희는 지킬 수 있다 이런 마인드였고, 그 이번에 자기 명예 걸려 있는데 저 같으면은 진실투쟁하죠. 야 이런 재판 뭐가 잘못됐고 저이고 이게 아니고 선거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TK를 자기가
다시 회복하면은 명예회복 된다. 이런 마인드 같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TK에서 박근혜 당이 후보를 낸다.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하고 경쟁하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박 대통령 하기 나름인데 네. 본인은 안 했지만은 이 윤석열의 수사에 정말 심각한 조작들을 많이 밝혀냈어요. 네네. 저도 그렇고 몇 명 농객들이 그런 걸 잘 활용하면은 윤석열 쪽은 게임도 안 될 겁니다. 아, 일단 윤석열 쪽은 TK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음. 더군다나 이제 다 잊어버리는데 보수 인사 200명 감옥 집어넣은 것부터 해가지고 네네. 한두 개가 아니에요. 끝장날 것들이. 네. 그거 적절히 활용하면은 TK에서 소선거 구조라 그래도 저는 박근혜 쪽일 거라 그러는데. 근데 이제 윤석열이 검찰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공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사정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친박 인사들이라든가 또 구여권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뭐 이 압력이라든가 이런 거는 가능성이 아니 근데 약한가요? 그거를 싸그리 복권시켜주고 사면시켜 버렸으니까 또 잡아낸다고 복권시켜주고 그러니까 복권을 왜 시켜주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렇네요. 결국은 이 사면 복권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번에 아주 세게 요구해서 세게 요구했다. 별 계산 없이 한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한 책략은 김한길 전 대표 이런 사람이 뛰어난데 김한길 전 대표가 보수 정치 쪽에서 정치를 안 해봤기 때문에 이쪽에 TK 정서라든지 네. 보수 쪽 정서를 잘 모르니까 이 사람은 그냥 박근혜 가만히 있으니까 이제 끝났구나 이 정도로 봤겠죠. 한번 여론조사 한번 돌려봤으면 좋겠어요. 박근혜 신당 이렇게 해서 그거를 박근혜 대통령 감옥에 있을 때도 여러 번 돌려봤어요. 네네. 그쪽 보수 쪽에서 네네. 항상 15에서 20이 나와요. 이야. 그리고 이번에 이제 대구시장에서 한번 드러났잖아요. 네. 바닥에 있었던 유영아를 그냥 영상 메시지 하나로 20%까지 끌어올려 버렸거든요. 네네. 명분이 하나도 없어서 유영아에 대해서는. 명분이 없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우리 태극기도 다 짜증냈다고. 이거 뭐 하는 거냐. 네. 근데도 20%까지 올려버려가지고 성강을 만들어버렸죠.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을 지금 지지하는 사람들이 태극기가 아니고 다른 보수가 또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맹목적으로 박정희 박근혜 하는 사람들이 20%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네. 만약에 윤석열의 조작 수사를 건드리면서 명분까지 가지면요 폭발할 수가 있죠. 아마 윤석열 쪽은 퇴출될 수 있을 겁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윤석열 퇴출 전략에 정봉주 안이 있고 변희재 안이 있는데 변희재 안이 좀 더 땡기네요. 정봉주 씨는 뭘로 퇴출시킨다는 거예요? 이제 그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가지고 포위 전략을 해야 된다. 유승민 등과 포위 전략을 짜야 된다. 이거였죠. 그러니까 그게 포위 전략이죠. 포위 네. 전략이니까 민주당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친박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했지. 거기도 잘 모르니까. 친박에 대해서 몰랐던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준비하는 최대집 신당도 연관이 되는 건데 네. 이쪽에서 이제 돌풍을 일으킬 수가 있죠. TK 영남권에서 윤석열 심판이 영남권에서 나와버리면 뭐 끝난 거죠. 뭐 영남권밖에 안 남은 사람인데. 지금 변희재 대표님 이 주장대로 이야기하면은 지금 손혜원 전 의원이라든가 몇 분이 이야기하고 있는 민주당 계열의 신당 이거 뭐 별 의미가 없네요, 그죠? 아니 그거는 이제 윤석열 심판에 대한 이제 여론을 가속화시킨다는 의미가 있겠죠. 지금 민주당이 머뭇거리니까 강성 윤석열 심판론자들 네. 그게 이제 강하게 나오면은 이제 그 흐름을 상당히 이제 강화시킬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저는 그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별로 의석수를 많이 얻지는 못할 것 같아요. 뭐 의석수는 흔히 옛날식 표현하면 선도투쟁 정당이네. 근데 그게 만약에 윤석열 당이 영남권에서 무너지면요. 네. 수도권은 못 이겨요. 그 당은. 영남에서 서울 수도권을 이주한 사람들이 찍는데 영남에서 초토화되는데 수도권에서 뭘로 이깁니까? 윤석열 당이. 굉장히 좀 스펙타클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저희가 대구, 경남, 부산 이쪽을 제가 계속 이제 노리는 게 그쪽을 무너뜨려야 되거든요. 윤석열. 예. 생각을 해보면 저도 늘 그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거는 보수예요. 유승민, 김무성이 주축이 된 거지. 민주당은 따라간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중에도 가장 주범은 윤석열이에요. 윤석열이죠.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 그 투표를 하기 전에 네. 검찰에서는 박근혜를 뇌물죄로 못 엮었습니다. 네. 사실상 그 재단 들어간 돈이 뇌물죄로 엮기도 되게 어려웠고 포기했어요 검찰이. 그래서 투입된 게 윤석열이에요. 네, 특검으로 그게 아마 12월 며칠 3일 날 임명이 되는데 12월 3일입니까? 네. 그 기자들 앞에서 떠든 얘기가 술자리에 야 윤석열이 자기가 이거는 왜 검찰이 못 엮었냐? 박근혜는 원래 재단 가지고 돈 해먹는 사람인데 엮어버리면 된다. 즉 윤석열이가 들어오면서 주저하던 당시 새누리당 지금 국힘당 국회의원들이 윤석열이면은 뇌물로 엮을 수 있다. 60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주범은 윤석열이고
두 번째가 김무성이고 사실 유승민은 따라갔어요. 따라간 거죠. 예, 유승민은 왜냐면 그때 하도 찍혀 있어가지고 유승민은 움직이지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뒤집어 쓰기는 유승민이 배신자로 지금 다 뒤집어 태극기 썼지. 변절자들이 예. 탄핵 주범인 윤석열한테 변절하다 보니까 네. 누구 하나 덮어씌울 놈 찾다가 네. 만만한 유승민한테 덮어씌운 거죠. 참, 재밌는 상황이네. 그래서 여기에가요, 이게 만약에 이게 막 진행되는 과정에서 5월 정도에 약간 네. 현실화된다, 중대선거구제가. 음. 그러면은 누가 봐도 이제 윤석열은 과반을 포기했기 때문에 네. 사실상 사실상 권력의 누수 현상이 벌어져요. 네. 야, 총선 뒤가 아니라 이미 이 정도 갔으면은 이 사람은 3년 뒤까지 집권 포기했네, 권력을 넘기네. 네. 레임덕이 시작되는 수가 있어요, 이거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게 현실화될 가능성은 좀 떨어진다고 봐요. 윤석열은 아무 생각 없이 던진 상황인데 이제는 이 던져놓고 나면은 뭐 여의도 연구소든가 저 정치 참모들이 이거 가지고 이제 시뮬레이션 하거든. 지금은 윤석열이 받은 수준이 이 정도일 거예요. 이렇게 하면 수도권에서 민주당 압도적 승리가 안 돼. 막 이 정도 생각했을 건데 좀 더 큰 정치 공학이 작동하는 것에 대해서 보고서가 들어오면은 저는 과연 윤석열 쪽에다가 이런 정도 보고서를 낼 충신들이 있을까? 얼마나 충성스럽겠어요, 그쪽 사람들이. 그냥 모르고 하는 수도 있어요, 이거 제가. 윤석열 모르죠. 네. 이런 이걸 것도 보고서를 윤석열에 줘서 이거 안 됩니다라고 얘기할 정도의 충성스러운 신하가 없을 거라고 보고 여러 가지 계산 봤을 때 저 국힘당 사람들 같은 경우는 요게 낫다고 이제 정치과학적으로 판단하면은 대통령 속이고도 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윤석열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예, 예. 어차피 이거 윤석열 앞세고는 소선거구제고 뭐고 잘못하면 끝장날 수 있는데 다 전멸당할 수도 있는데 이걸로 차라리 윤석열 제끼고 가자.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이에요, 국힘당 사람들. 제가 최근에 들은 이제 뭐 확인되지 않은 첩보 수준입니다. 저기 이름 뭐지? 용산의 국회의원 권영세. 권영세가 윤석열 쪽에서 당대표 나가라. 그렇게 하는데도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있냐면은 권영세가 윤석열 이후를 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것을 백그라운드하고 총선을 이길 자신이 없겠죠. 그렇죠. 권영세는 용산 수도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뭐 뻔한 거죠. 그러면 네. 윤석열 정부에서 책임지기 싫다. 네, 그런 뜻으로 들린다는 조기에 거예요. 정리하고 차라리 내각제로 가자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천재예요, 저쪽. 천지죠. 네. 제가 그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인데 지금 현재 정치권에 안 들어온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거물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분들 대다수의 생각 중에 하나가 윤석열 정부의 뒤끝이 안 좋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한번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여기에 나는 발 담그기 싫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제법 있어요. 그래서 중대선거구 논의가 전혀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계산법과 다르게 네. 정권을 끝장내는 방향으로 가는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거에 네, 이제 네. 정봉주 계산법. 여기에 좀 잘못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네. 그래서 저희가 뭐 저 같은 경우 윤석열을 끌어내리겠다는 사람이다 보니까 네. 전 두 가지를 염두에 두는데 저는 그래도 가장 그 원칙적인 것은 민주당이 딱 짜는 게 제일 맞는 말이고 심판이 우선이다. 네. 정치개혁은 윤석열 심판한 다음에 하겠다. 네. 근데 여기서 밀렸을 때는 이제 정봉주나 저나 이제 다음 문제 계산해야 되는 거죠. 야, 결국은 이제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는 민주당이 뭐 연대하라 이런 뜻은 아니고 보수 세력들도 좀 만나야 될 것 같아요. 정통 보수들, 제대로 된 보수들.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정통 보수라는 게 별로 없으니까 지금 뭐 다 변절했는데 좀 막 이탈할 지금 조짐도 보이기는 하고 이 전당대회 전후로 그랬을 경우는 보수 세력, 정통 보수 세력이라는 사람들은 또 언제든지 또 윤석열 뒤통수 칠 사람들이어가지고 장애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그런 조짐이 보이면은 제1야당으로서 윤석열을 심판한다 했을 때는 보수하고 연대를 할 수도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과거에 저는 그 생각도 드는 게 그 노회찬 의원이 살아계실 때 국회의원 할 때인데 민생당하고 정의당하고 연대를 해가지고 원내교섭단체 같이 등록한 적이 있어요. 그때 원내교섭단체가 맞아. 그죠. 기억나죠, 그죠? 뭐 못할 건 없어요. 윤석열 끌어내리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는 이제 끌어내리겠다는 게 당 내에서 좀 돼야죠. 그게 없는 게 문제예요. 끌어내겠다 목표가 분명히 돼야 되는데 목표 자체가 끌어내겠다가 아니니까. 아니 양으로 보면 단기간에 양으로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 말년에 했던 것에 지금 몇 배를 지금 저 사건 사고를 이제 저질러 놓은 거예요. 이게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이 없고 국민의힘에 대해서 공천권을 장악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면은 여권 내부에서도 이미 저 정도면 대통령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공천권 때문에 입도 못 열어서 그렇죠.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변희재 대표님은 이 상황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고 또 어떤 식으로 장외로 끌고 가고 어떤 식으로 이 보수 신당이라든가 그런 쪽을 프로그램을 만들 건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 좀 해주시면서 좀 정리하는 걸로 하죠. 우리나라의 검은 보물 전통 재래 흑돼지. 한 번 맛을 본 사람이라면 다른 돼지고기를 못 먹을 정도로 맛이 뛰어난 전통 흑돼지. 2015년 우리 땅 흑돼지 복원에 성공해 피그 패밀리의 우리 흑돈 출시. 국민의 건강을 위해 전통의 맛을 담고 있는 무항생제로 자란 우리 흑돈이 스픽스에서 지혜로운 소비자를 만납니다. 소중한 사람에게 드리는 특별한 선물 우리 흑돈. 셀럽이 검증하고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우리 흑돈 선물 세트 스픽스몰에서 확인해 보세요. 중대 선거구제와 관계없이 보수진당은 해야 된다는 입장이니까 관계없이 이거 보수진당. 관계없이 해야 되는 건데 네. 뭐 중대 선거구제가 되면 편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걸 꼭 염두에 두고 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윤석열이라는 자는 보수를 초토화시킨 보수의 원수다. 네. 그 보수의 원수를 태극기 변절자들이 모시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걸 때려 부수려면은 윤석열이 그동안 박근혜를 비롯하여 보수 인사들을 얼마나 조작날조 수사로 잡아놓는지를 네네. 공론화시켜야 되고 네네. 그걸 영남권에다 공론화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책을 제가 다음 주에 윤석열 네네. 한동훈이 사진을 갖다 박은 책을 내요. 네네. 저들이 한 짓을 다 밝히는. 야. 그 책 갖고 영남권을 확 다녀가지고 네네. 쓸어버릴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보수신당이든 뭐 친박신당이 나왔을 때 네네. 저는 뭐 충분히 영남권에서 총선 전에도 네네. 윤석열은 무너뜨릴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저희가 오늘은 이 윤석열 대통령이 뜬금없이 던진 중대선거구제와 그리고 향후에 이 정계 개편의 가능성들 그리고 이제 보수 신당의 출현 가능성들 이런 것들을 이제 변희재 대표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네. 어떤 경우든 이 건도 마찬가지인데 네네. 제 1순위는 윤석열을 끌어내려야 된다. 그게 1순위다. 네네. 그거를 안 잊어버려야지만은 이런 정치 공작에 대응할 수가 있어요. 네. 그거를 잊어버리면은 다 흔들린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저도 네.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 중대선거구제도 윤석열을 끌어내는데 도움이 되냐 안 되느냐 이걸 따져봐야 돼요. 네네. 알겠습니다. 일단 윤석열과는 같은 하늘 아래서 살 수 없다는 우리 변희재 대표님을 모시고 오늘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변희재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